안녕하세요. 가족복지론을 함께 강의하게 될 김혜경 교수입니다. 여러분 만나서 너무 반갑고요. 우리가 이제 가족복지론을 한 학기 동안 함께 공부할 텐데 여러분은 가족복지를 들을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혹시 이 강의를 수강하시게 되었나요? 그게 참 궁금한데 혹시나 기회가 되신다면 우리 홈페이지에 한번 그런 글을 올려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족복지 지금 우리 사회를 돌아다 보면 여러 가지 사건과 사고가 많지요. 또한 재난도 많고 그러나 그 안에서 우리가 볼 때 가장 이슈가 돼서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은 가족입니다. 그래서 가족이 위기를 겪게 되기도 하고 또 가족이 해체되기도 하고 또 가족이 상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우리가 다양한 사고를 우리가 볼 텐데요. 이 사회에서 우리가 복지적인 서비스를 볼 때에도 이러한 위기에 놓인 가족들을 지원하는 서비스가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고 또한 그런 서비스가 굉장히 많이 확장이 되어서 지금 우리 현실에 와닿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가족복지를 공부할 때 우리가 알아가야 될 것은 가족이란 과연 우리에게 어떤 것인가, 또 가족이 우리 사회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가, 또 가족이 또 어떻게 이 사회에서 그 역할을 하고 있는가, 또 이 건강한 가족을 위해서 이 사회에서 지원해야 될 내용들이 무엇인가, 어떻게 그들을 지원해야 될 것인가, 또 어떤 방법으로 또 어느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을 우리가 지원할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참 궁금하시죠? 아주 재미있게 한 학기를 여러분과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소통하면서 우리가 행복한 우리 강의를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함께 공유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우리 강의를 시작해 볼까요? 네, 첫 번째로 우리는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가족이라고 하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사실 가족에게는 아주 소중한 개념들이 있습니다. 자, 가족은 우리 사회의 가장 기본 단위이고요. 그리고 보건, 보호 등의 어떤 신체적 보호의 일체적 기능을 가지고 있는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 사회화를 위한 학습의 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가족의 개념이 계속적으로 변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우리가 고전적으로 가지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있고 또 현대적으로 현재 변화되고 있는 가족의 개념이 있는데요. 우선적으로는 우리가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념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는 많은 이론가가 있겠죠. 그 이론가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우선 머독이라는 사람이 가족을 어떻게 개념하고 있냐면, 자, 부부와 그리고 그들의 자녀로 구성이 되고요. 그리고 주거와 경제적인 협력을 같이 하면서 자녀의 출산, 요 부분을 특성으로 하는 집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인정받는 어떤 성적 관계를 유지하는 최소한의 2명의 성인 남녀와 1명 이상의 자녀를 포함한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의는요, 가족을 혈연이나 혼인이라는 제도적 측면, 법적 지위를 중심으로 부여받은 핵가족적 정의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도 혹시 이 개념 속에 있지는 않는가요? 자, 우리가 그 다음 한번 다른 사람의 개념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레비 스트로스라는 사람의 어떤 그 가족을 정의한 걸 보면은요. 자, 결혼으로 형성되고 또 부부와 그들의 결혼에 따라 출생한 자녀들로 구성되지만 다른 근친자가 포함될 수 있으며 가족 구성원은 법적 유대, 경제적, 종교적,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권리와 의무, 성적 관리와 금기, 애정, 존경 등 다양한 심리적 감정으로 결합된 것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이것은 결국 그 가족이란 유대 그리고 관계, 어떤 결합이라는 운명 공동체죠. 그래서 운명 공동체적인 성격을 중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입니다. 이 머독보다 좀 더 확대한 학대 가족의 정의에 이제 초점을 두고 있는 거죠. 자, 우리 그 다음 학자를 한번 보면은요. 자, 버제스와 로크의 어떤 정의를 우리가 바라보겠습니다.
버제스는 뭐라고 했냐면 가족을 혼인, 혈연 또는 입양, 여기에 입양이라는 부분이 들어가 있죠. 그래서 입양에 의해 결합된 집단으로 하나의 가구를 형성하고, 자, 여기에 남편과 아내, 그리고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아들과 딸, 형제와 자매라는 각각의 사회적 역할 속에서 상호작용을 하면서 의사소통하고 공통의 문화를 창조 유지하는 집단으로 정의하였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학자들의 개념을 가지고 우리가 종합해 보면은요, 전통적 의미의 가족이란 결국은 혼인, 혈연, 입양, 보시죠. 혼인, 혈연, 입양으로 이루어진 관계자들의 집단으로 볼 수 있다고 했고요. 이 집단의 구성원들은 의식주를 공통으로 해서 해결하고 또 정서적인 유대와 공동체적인 생활 방식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 다음에 현대적인 가족 개념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급격한 변화를 겪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혼 가족도 지금 증가하고 있고 또 재혼 가족도 생겨나고 있고 또 무자녀 가족도 있게 되고 조손 가족, 또 다문화 가족, 그리고 미혼모, 부자 가족, 그리고 뭐 동성애 가족, 이렇게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지금 함께 등장하고 있어요. 우리가 깜짝할 만한 사이에, 깜짝 놀랄 만한 사이에 많은 다양한 가족의 형태가 지금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트만과 레이드 같은 경우에는 둘 이상의 사람이 서로 친숙한 한 가족이라 여기고 밀접한 감정적 유대, 그리고 가정이라는 생활 공간, 그리고 생물학적, 사회적, 심리학적 요구의 충족에 따라 필요한 역할과 과제를 공유하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고요. 우리나라의 이효재 선생님은 가족을 일상적인 생활을 공동으로 영위하는 부부와 자녀들, 그리고 그들의 친척까지, 그리고 입양이나 기타 관계로 연대의식을 지닌 공동체 집단이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올송과 디프레인 같은 경우는요, 2명 이상의 가족원들이 서로 돕고 몰입되어 있으며 애정과 친밀감, 가치관, 그리고 의사소통과 자원을 서로 나누는 집단이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혈연이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전통적인 개념에서는 혈연을 강조했는데 이렇게 현대적인 가족에서는 혈연뿐만 아니라 비혈연적인 관계도 연대의식을 갖고 지속적인 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이러한 집단을 우리는 가족으로 볼 수 있다라고 해서 가족 개념을 그렇게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미국 사회 복지사협회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자신들 스스로가 가족으로 생각하면서 전형적인 가족 임무 있죠. 예, 이 가족 임무를 수행하는 2인 이상의 사람들로 규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은 에리칼 같은 경우는요, 1명 혹은 그 이상의 자녀를 포함하거나 그리고 포함하지 않을 수 있고요. 이 자녀가 혼인 관계에서 태어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사회 집단이다. 그리고 이들 성인 관계는 결혼의 근원을 둘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가능성을 두고 가족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또한 이 관계가 애정, 매력, 경건성, 경외감 같은 사회적으로 패턴화되는 감정을 포함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가족 개념에서 이 현대적 가족 개념을 조금 비교해 보면 많은 진화와 또 많은 변화와 또 그 안에 또한 새로운 개념들이 지금 도입되고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현대적인 개념과 또 전통적인 가족 개념을 함께 살펴보았는데요. 그렇다면 이 가족 개념을 우리가 돌아볼 때 이것과 관련된 용어들이 있습니다. 그 용어들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정이다, 한 가구다, 한 세대다, 여러 가지 우리가 이제 혼용을 해서 같이 쓰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같이 쓰고 있는 그런 관련 유사된 그런 단어들을 한번 한 가지씩 짚어보면서 그것에 따른 정확한 개념들을 한번 살펴보는 것도 중요한 일일 것 같습니다.
우선 가족을 정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그 가족과 관련된 용어를 파악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제일 많이 쓰고 있는 용어 중에 하나가 가정이죠. 자, 우리 가정에 대한 개념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정은 가족이 함께 생활하는 사회의 가장 작은 집단이다. 또한 가정은 긴장 완화, 또 휴식과 안정, 재충전 등을 또 그것들을 위한 심신의 안식처의 의미도 가지고 있다. 이것이 가정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또 뭐 가구 조사를 한다, 세대 조사를 한다. 이제 이런 용어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텐데, 네, 가구와 세대는 무엇인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구와 세대는 동일한 의미로 사용되는데요. 가구는 혈연 관계와는 상관없이 1인 또는 2인 이상이 모여 주거와 생계의 경제적 협력을 같이 하는 단위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가정과 가구, 세대 이런 개념을 살펴보았는데요. 자, 그다음 우리 관련 용어를 보시면 친족이라는 용어가 있고요. 또 집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친족은 무엇이죠? 네, 여러분도 아마 이렇게 쉽게 대답할 수 있을 텐데요. 친족은 혈연 관계와 그리고 인척 관계에 의해서 결합된 사람들을 말합니다. 흔히 우리나라 민법에서는 친족을 부계, 모계 구분 없이 8촌 이내의 혈족, 또 4촌 이내의 인척, 배우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친족을 뭐라고 하냐면 친척이다라고 이야기하지요. 자, 그리고 우리 집이라는 말, 네, 너무나도 우리를 따뜻하게 또 너무나도 우리에게 친숙한 그런 용어로 다가오는 이제 그런 단어인데요. 자, 집이란 무엇일까요? 살펴보겠습니다. 집은 가족 구성원 그리고 거주지, 건물 등까지 포함되는 가족보다 더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족이라는 개념보다 또 장소적인 개념까지 포함하고 있는 광범위한 개념으로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복지 서비스의 어떤 그 비공식적인 주체로서 집은 재가, 재택, 거택 등으로 표시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재택이다, 그리고 여기는 거택이다라고 표현할 때 그것은 하나의 집을 의미한다는 거죠. 또한 그 재가라는 것은 사회복지 서비스의 공급에서 가족의 기능을 부각시키는 의미로서 주로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용돼요. 여러분이 저랑 같이 가족복지를 함께 나아갈 때 아마 재가복지라는 그런 용어를 많이 듣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집과 매우 연관이 있는 그런 복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재택은 주로 일본에서 많이 사용했고요. 그리고 가정의 어떤 장소적 의미로 사용되기도 하고요. 거택이라는 것은 가족의 기능을 거의 기대하지 않는 것으로서 장소적인 의미가 가장 강한 것이 바로 거택이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가족의 개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가족의 형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